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0일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2022 서울국제선거포럼을 온라인으로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민주주의,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다라는 주제로 2개의 세션에서 진행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3월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한 지침을 시달하는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중앙선관위 사무총장과 선거정책실장, 전국 17개 시도 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조합장 선거의 관리 방향 등을 공유하고 돈선거 척결에 모든 단속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12월 실시하는 지방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입후보 예정자와 체육회 관계자를 대상으로 입후보 안내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입후보 안내설명회에서는 후보자 등록 절차 및 구비서류 작성 방법, 선거운동 방법 및 제한 금지 규정 등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안내합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어린이가 선거와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어린이 선거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에는 미림유치원 어린이 24명이 선거체험관을 방문했는데 그 현장 다녀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선거방송 뉴스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매년 세계 선거기관과 국제기구 관계자 등을 초청해 민주주의와 선거에 대해 논의하는 국제선거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민주주의,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다라는 주제로 선거 환경의 변화와 이에 대응하는 선거관리기관의 과제와 역할에 대해 논의했는데 그 현장 다녀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0일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2022 서울국제선거포럼을 온라인으로 개최했습니다. 2015년에 시작해 올해 8번째를 맞는 서울국제선거포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세계 선거기관과 국제기구 관계자 등을 초청해 민주주의와 선거에 대해 논의하는 국제포럼입니다. 2022 서울국제선거포럼에서는 노태악 중앙선관위 위원장이 개회사를, 캐서린 레이퍼 주한 호주 대사와 필립 터너 주한 뉴질랜드 대사, 앤드류 헤럽 주한 미국 대사관 차석 대행이 축사를 했고 100여 명의 관계자와 전문가가 화상으로 참여했습니다. 존경하는 세계 각국 선거위원과 국제기구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친애하는 국내외 귀빈 여러분, 2022년 서울국제선거포럼 개회를 선언합니다. 이번 포럼은 민주주의,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다라는 주제로 2개 세션으로 구성됐는데 1세션은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선거 환경 변화 대응 방안을 주제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선거 환경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를 담보할 수 있는 선거 서비스 제공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청년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과제를 주제로 진행된 이 세션은 한국 청년 정치의 현실을 진단하고 청년 정치 활성화를 위한 선거관리기관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내년 3월 8일에는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실시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관계법에 따라 조합장 선거를 위탁받아 관리합니다. 이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선거정책실장, 전국 17개 시도 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조합장 선거 지침 시달 회의를 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1일 선거연수원에서 내년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한 지침을 시달하는 회의를 열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선거정책실장과 전국 17개 시도 사무처장, 선거 지도과장 등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선거관리 방향을 공유하고 중점 강조 사항을 전달했습니다. 또 제3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의 절차와 예방 단속, 계도 홍보 분야의 현안 사항과 건의 사항 등을 논의했습니다. 한편 제3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는 2023년 3월 8일 실시되며 전국 1,353개 농수협 및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 운영의 자율성은 최대한 존중하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 대응하기로 했다면서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 돈선거 척결에 모든 단속 역량을 집중하여
고질적인 금품수수 관행을 근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오는 12월 15일에는 시도 체육회장 선거를, 22일에는 구시군 체육회장 선거를 실시하는데 선거관리위원회는 관계법에 따라 체육회장 선거 사무를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 예정자와 체육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12월 실시하는 지방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와 체육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입후보 안내 설명회에서는 후보자 등록 절차 및 구비서류 작성 방법, 선거운동 방법 및 제한 금지 규정, 위법 행위 예방 단속 활동 방향 등 후보자 등이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종합적으로 안내합니다. 2022년 12월 실시하는 전국 시도 및 구시군 체육회장 선거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지방체육회장 선거가 의무 위탁관리 대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처음 관리하는 선거입니다. 12월 15일 실시하는 시도 체육회장 선거의 후보자 등록 기간은 12월 4일과 5일 양일간이며 선거운동 기간은 12월 6일부터 14일까지 9일간입니다. 구시군 체육회장 선거는 12월 22일 실시하는데 후보자 등록 기간은 12월 11일과 12일이며 선거운동은 12월 13일부터 21일까지 9일간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18년 국내에서 최초로 어린이 전용 선거체험관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이 선거체험관은 최근 소수 맞춤형 선거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 9일 미림 유치원생들이 방문했다는 소식을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지난 9일 미림 유치원 어린이 24명이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 선거체험관을 방문했습니다. 서울시 선관위가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 선거체험관은 지난 2018년 국내 최초로 개관된 어린이 전용 선거체험관으로 최근에는 소수 맞춤형 선거체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린이 선거체험관을 방문한 미림유치원 어린이들은 먼저 선거 정치교육 강사로부터 전반적인 선거 절차에 대한 수업을 듣고 선거 공약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어린이들은 투개표 체험관에서 본인이 직접 투표용지를 배부받아 기표하고 투표함에 넣는 체험을 하고 투표 참관인과 투표 사무원 역할도 경험했습니다. 어린이들은 선거보드 게임 등 다양한 놀이를 즐길 수 있는 놀이존 체험을 마지막으로 어린이 선거체험관 방문을 마무리했습니다. 한편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어린이 선거체험관을 이용하고 싶은 사람은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로 문의하여 사전 예약하면 됩니다. 일상에서 선거나 정치, 민주주의와 관련된 단어를 자주 듣고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단어의 의미나 내용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선거 키워드 시간에는 선거, 정치, 민주주의와 관련된 단어를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김주단 아나운서, 오늘의 키워드는 뭔가요? 네, 오늘의 키워드는 스핀 닥터입니다. 이 스핀 닥터는 대통령이나 정치인, 고위 관료 등의 홍보 전문가를 지칭하는 말로 1984년 뉴욕타임즈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키친 캐비닛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키친 캐비닛은 비공식 자문위원이란 뜻으로 사용하는 건데 스핀 닥터는 다른 의미겠죠? 네, 차영 아나운서 회차가 거듭될수록 정치 전문가가 되시는 것 같은데요. 아, 그런가요? 스핀이란 말은 돌린다는 뜻이잖아요. 스핀 닥터는 관심을 돌리는 전문가쯤 될 것 같은데 처음에 어떻게 사용된 말인가요? 네, 1984년 뉴욕타임즈가 사설에서 미국 대통령 후보들의 TV 토론이 끝나고 난 뒤 스핀 닥터들이 자기 진영에 유리하도록 홍보력을 발휘했다라고 썼습니다. 여기에서 스핀 닥터가 유래된 거죠. 네, 같은 상황을 두고도 각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서 홍보를 했다는 거군요. 그럼 긍정적으로 표현했다기보다는 부정적으로 표현한 게 아닌가요? 네, 사실 최영 아나운서가 말한 것처럼 스핀 닥터는 부정적 측면에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기지나 임기응변, 꼼수 등을 사용해 사실을 왜곡하고 언론 플레이를 해서 궁지에 몰린 정치인을 구해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측면도 물론 있죠. 네,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이 스핀닥터가 후보자를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하면서 우호적인 여론이 조성되도록 돕잖아요. 그래서 사실을 왜곡하거나 여론을 만들어가기보다는 전문성을 갖고 국민의 마음을 잘 읽어서 그걸 정책이나 국정에 반영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이 스핀닥터는 다양하게 활용됐을 것 같은데 우리가 알만한 사례들이 있나요? 네, 미국 제42대 대통령인 빌 클린턴 아시죠? 이 클린턴 전 대통령이 스핀닥터를 가장 잘 활용한 사례입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성추문 스캔들로 탄핵 소추까지 받았었는데요. 지지율은 항상 60% 이상을 유지했습니다. 이것은 스핀닥터형 참모인 제임스 카빌 덕분이라는 의견이 높습니다. 또 영국에서는 1994년 노동당의 토니 블레어가 스핀닥터를 이용해 18년 동안 잡지 못했던 정권을 잡기도 했습니다. 스핀닥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토니 블레어 정부는 스핀닥터를 80명까지 운용했다고 하는데 이전 정권과 비교하면 무려 4배나 높은 수치였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스핀닥터의 위력을 잘 알 수 있겠죠? 네, 우리나라에서도 정부의 지지율이 떨어질 때면 스핀닥터의 필요성이 언급되기도 하는데요. 아무쪼록 좋은 쪽으로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럼 다음 단어 알아볼까요? 네, 이 스핀닥터와 함께 알아둘 말이 있는데요. 바로 웩더독입니다. 이 웩더독은 정치 속어입니다. 꼬리가 개 몸통을 흔든다는 뜻인데 하극상이나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정치인이 국민이나 여론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서 연막작전을 펼치는 걸 말합니다. 네, 앞서 알아봤던 스핀닥터도 부정적인 의미가 있었지만 이 웩더독은 더 적나라한 표현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정치인 등이 불미스러운 행동이나 비도덕적인 부정행위로 여론의 비난을 받을 때 국민들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려서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난 여론을 잠재우는 게 바로 웩더독인 겁니다. 네, 웩더독이라는 말을 들으니 눈 가리고 아웅한다, 물타기 한다 등등의 말이 생각나네요. 그런데 웩더독은 실제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나요? 네, 사실 드러내놓고 웩더독이다 라고 하는 경우는 드물죠. 하지만 영화로는 제작이 된 적이 있습니다. 1998년 로버트 드니로와 더스틴 호프먼이 주연을 맡은 웩더독이 바로 그건데요.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12일 앞두고 재선을 노리는 대통령이 백악관을 겨나고 온 걸스카우트 학생을 성희롱했습니다. 이 성희롱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백악관 참모진은 알바니아를 적국으로 포장하고 폭격기의 전진 배치와 군 장성들의 주군지 이동에 관한 뉴스를 속보로 보도하게 만드는데요. 긴박한 전쟁 현장 재현으로 성희롱 사건이 무마되는 거죠. 이후 대통령은 선거에서 압도적인 지지율로 재선되는 것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네, 영화 내용을 들으니 정확하게 어떤 건지 이해가 잘 갔습니다. 자, 그럼 다음 키워드는 뭔가요? 네, 마지막으로 알아볼 말은 바로 킹메이커입니다. 킹메이커, 이건 또 제가 잘 압니다. 대통령 선거 때 자주 들었었는데 왕, 그러니까 대통령을 만든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네, 잘 알고 계시네요. 킹메이커는 1455년 왕이 계승권을 두고 30년간 계속됐던 장미 전쟁 중에 영국의 리처드 네빌 백작이 헨리 6세를 폐위시키고 그 자리에 에드워드 4세를 왕위 계승자로 만들면서 생겨난 말입니다. 네, 정말 말 그대로 왕을 만든 사람이라서 킹메이커군요. 1455년이면 이 말의 역사도 꽤 기네요. 오늘날에서는 대통령 선거에서 많이 사용하죠. 네,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킹메이커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대통령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해선 선거 캠프에서 정책 공약이나 선거운동의 방향, 계획 등 전반적인 부분은 물론 선거 유세 방법, 토론의 발언 등 세세한 부분까지 조정하고 만들어가는 핵심 역할을 하면서 선거운동을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네, 듣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 선거를 할 때마다 언론에서 킹메이커로 주목하는 인물을 보곤 했었네요. 최근 이스라엘 총선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사람이 있죠. 네, 최근 치러진 이스라엘 총선에서 극우정당 연합당의 승리를 이끈 벤 그비르 대표가 벤야민 네타냐후 전 총리의 킹메이커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벤 그비르 대표의 극우정당이 승리를 거두면서 네타냐후 전 총리가 재집권할 수 있게 된 거죠.
이렇게 킹메이커는 다른 사람을 대통령과 같은 지도자로 집권시킬 수 있는 능력과 영향력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데요. 대권 인도자, 핵심 조력자 등으로 바꿔 부르기도 합니다. 네, 오늘도 스핀 닥터, 벡터도, 킹메이커까지 다양한 정치 키워드를 살펴봤습니다. 스핀 닥터나 킹메이커가 정치인이나 후보자들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지만 좋은 선례를 남겨서 보다 나은 민주주의를 만들 수 있는 역할을 하면 좋겠습니다. 김진 아나운서,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선거 키워드였습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정당의 정강과 정책을 국민들이 방송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도록 11월 14일 오전 10시 마포 MBC 스튜디오에서 2022년도 제2차 정당정책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정당법 제39조에 따라 개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국고보조금 배분 대상이 되는 6개 정당이 참여해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경제 위기 속 2023년도 예산안 적절한가, 반복되는 산업재해, 각 정당의 재발 방지 대책을 주제로 토론합니다. 제2차 정당정책 토론회는 KBS1, MBC에서 동시 생중계되며 한국선거방송은 녹화중계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에서는 다시 보기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2월 15일 실시하는 인천시 체육회장 선거와 관련해 인천시 체육회 대회의실에서 체육회 임직원과 각 종목단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인천시 체육회장 선거 바로 알기 위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체육회장 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 실시한 이번 교육은 금품, 음식물 등 기부 행위 제한 금지, 선거운동 방법 및 제한 금지 사항, 체육회 임직원의 선거 관여 행위 금지, 50배 이하 과태료 및 신고, 제보 포상금 제도 안내, 위탁선거법 주요 위반 사례 안내와 질의응답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주 금촌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지남주입니다. 저희 카페는 올해 6월에 오픈을 하게 됐고요. 제가 17년 정도 오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육아 때문에 퇴사를 하게 됐는데 잠시 잊었던 제 꿈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20대 초중반에는 아나운서 지망생이었는데요. 저희 카페는 제가 20대에 아주 열심히 활동하던 온라인 카페의 이름을 따서 만들었습니다. 네, 온라인 카페가 오프라인 공간이 된다는 소식에 20여 년 전에 함께 활동했던 지인들이 많이 기뻐해주고 축하해줬거든요. 그래서 오픈 초기만 해도 저희 카페가 굉장히 허전했는데 친구들이 오픈하자마자 여기저기서 달려와서 액자며 거울이며 다양한 소품들을 선물도 해주고 저희 카페는 그렇게 함께 꾸며간 공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들 친구 어머님들도 많이 방문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만든 커피를 맛보시고 피드백을 주시기도 하는데 커피 맛집으로 유명한 곳들과 맛이 비슷하다, 더 맛있다 이런 극찬을 해주실 때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희 카페가 병원 건물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가 심해질 때는 병원 운영 방침에 따라 저희 카페의 운영도 좀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그럴 때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직 먼 꿈이긴 하지만 공기 좋은 곳에 좀 큰 규모의 다양한 테마의 색다른 카페를 운영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그 수익의 일부는 사회에 다시 기부하고 싶다는 그런 막연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나에게 선거는 설렘이다. 여러 후보자들 중에서 대표자를 선출하는 과정이 설레는 일인 것 같아요. 물론 내가 원하는 사람이 선출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누가 선출되든 간에 응원하고 그리고 가끔은 비판이 필요하겠지만 결국은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게 좋은 방향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함께 갈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한국선거방송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